내가 태어난 1969년 그 해의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최근 대한뉴스 영상을 살펴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세상에 첫 울음을 터뜨렸던 그 시절, 나라 안팎에서는 어떤 굵직한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었을까? 자료들을 뒤적이고 영상을 살펴보면서 놀라운 사실들을 하나 둘 알게 되었다. 그저 먼 역사처럼만 여겼던 사건들이 바로 내가 태어난 해에 일어났다는 사실. 그 순간 1969년이라는 숫자가 더 이상 단순한 연도가 아니라 나와 직접 연결된 시간으로 다가왔다. 1969년 한국 10대 뉴스 1. 박정희 대통령 3선 개헌안 통과. 1969년 9월 국회에서 대통령의 3선 연임을 허용하는 개헌안이 통과됐다. 당시 여야가 극렬히 대립했고 국회 점거 사태까지 벌어졌다. 이후 1971년 대선에 박정희 대통령이 다시 출마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2. 김신조 무장공비 청와대 기습 사건 재판 파장 취소. 사건 자체는 1968년 1월이지만 1969년에도 관련 재판과 사회적 파장이 이어졌다. 청와대 바로 앞까지 침투했던 충격 때문에 안보 분위기가 여전히 강했다. 3. 전국적인 대학가 시위 확대. 3선 개헌 반대와 독재 정권 비판을 중심으로 대학생들의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됐다. 4. 강릉 무장공비 침투 사건. 북한 무장공비가 동해안으로 침투하면서 군경과 교전이 발생했다. 121사태에 이어 또다시 안보 불안을 일으켰다. 5. 새마을운동 전 단계 시범사업 착수. 근대화라는 이름으로 농촌 환경 개선과 생활혁신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본격적인 새마을운동의 전조가 된 해였다. 6. 한국 수출 10억 달러 돌파. 당시 한국 경제는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기 시작했으며 10억 달러 수출 달성은 국가적 자부심으로 대대적으로 보도됐다. 7. 서울 지하철 착공 발표. 박정희 정부가 서울 지하철 1호선 건설 계획을 공식화했다. 실제 착공은 1970년 4월이지만 당시로서는 대단한 국가적 프로젝트였다. 8. 교육여립시 문제 사회적 파장. 대입 정원제, 본고사 제도 개편 논란이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과열된 교육 경쟁 문제가 사회 문제로 부각됐다. 그해 중학교 입학생의 무시험 추첨 제도가 처음 시행되기도 하였다. 9. 베트남 파병 확대와 한국군 전사자 증가. 1969년에도 한국군은 베트남전에 파병 중이었고 전사 소식이 잇따라 보도됐다. 한국 사회에 베트남전의 무게감이 크게 다가오던 시기였다. 아버님은 한국으로 복귀한 바로 다음이었으니 우리 어머님이 얼마나 마음이 놓이셨을까? 그리고 내가 태어났을 때 하늘을 얻은 것 같았다고 회고하시는 것에 항상 감사하면서 살고 있다. 10. 고속도로 건설 본격화. 경부고속도로 서울 부산 공사가 진행 중이었으며 당시 최대 국가 사업으로 보도됐다. 한편 공사 과정에서의 사고와 노동자들의 고된 작업도 화제가 됐다. 1969년을 되새기며 1969년의 10대 뉴스는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니다. 내가 태어난 해의 풍경이자 내 세대가 살아온 시대의 출발점이다. 대한뉴스 영상을 발췌해 편집하며 느낀 건 역사는 늘 거창한 정치나 사건만이 아니라 개인의 삶과도 맞닿아 있다는 점이다. 내가 태어난 해 대한민국은 안보 위기 속에서도 경제 성장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고 사회는 갈등과 열망이 공존하고 있었다. 그 격동의 시기에 세상에 나온 나 역시 그 역사와 무관하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박정희 대통령 주재로 열린 올 들어 첫 번째 수출진흥 확대 회의입니다. 박 대통령은 올해 수출 목표 7억 달러를 달성해야만 우리 국민이 잘 살 수 있는 길이 트인다고 강조하고 국제 간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힘쓰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런데 특히 원료를 우리나라에서 생산해서 우리의 기술로서 만드는 도자기 종류 등이 작년부터 전혀 수출길에 올라 해외 시장에서 주목을 끌고 있는데 이 도자기만도 수십만 달러 이상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같은 요업 제품으로
서독의 타일 제품과 어깨를 겨루기 위해 올해 수십만 달러 상당의 제품이 국제시장에 나갔습니다. 이와 같은 국산 내장 타일의 해외 진출은 요 반국의 앞날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고 7억 달러의 목표 달성을 위해 우리나라 각 기업체들은 수출고 배가 운동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대기업체에서 보다 많은 수출 목표를 세워 노력하고 있는데 해외 시장에서 우리가 이기는 길은 보다 좋고 보다 새로운 이용 가치가 있는 상품 가운데에서도 한국적 특색이 있는 것이 인기를 모은다고 합니다. 증산하는 곳에 수출이 있고 수출하는 나라에 번영이 있습니다. 생산자나 수출업자는 물론 국민 모두가 수출에 힘을 쓸 때 자립경제 목표는 한 걸음 앞당겨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번영된 내일을 위해 무엇보다도 국내 자본이 있어야 됩니다. 황종열 재무부 장관은 금년에는 저축 목표를 1,800억으로 설정을 했습니다마는 특히 자본시장의 육성을 통한 유가증권 저축을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그 특색이겠습니다. 첫째, 근면과 검소한 생활 기풍의 진작을 통한 소비의 건전화. 둘째, 정부가 주도한 저축운동을 점차 민간의 자발적인 저축운동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민간저축운동기구를 설치하고 범국민운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은행 적금이 가정주부들의 기회보다 훨씬 안정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산업 발전을 뒷받침하는 자본 축적의 면에서도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데에서 주택가에 간이 소형 예금 지급소를 많이 설치해서 저축의 생활화를 이루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보험, 신탁, 재신저축 등 영세저축을 발전시켜서 자본시장 육성에도 적극 힘쓰고 있습니다. 내가 모은 한 푼 두 푼의 저축이 바로 내 고장, 내 나라를 건설하는 깃털입니다. 입학시험 지옥이 없어진 올해 어린이들은 건강한 모습으로 마냥 즐겁기만 합니다. 오랜 진통을 딛고 교육개혁의 첫 관문을 열게 된 이번 중학진학 무시험 추첨은 씩씩하고 명랑하게 자라나는 우리 어린이들에게 가장 큰 기쁨을 안겨주었습니다. 티 없이 맑고 아름다운 이 귀여운 어린이들에게 다시는 시험 지옥이라는 가혹한 멍해를 지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서울시내 중학 입학을 위한 무시험 추첨이 4개 학군별로 일제히 실시되었습니다. 추첨대 앞에 선 어린이들은 저마다 정성껏 추첨기를 돌려 번호가 적힌 추첨알을 뽑았습니다. 한편 학부형들은 긴장된 마음으로 추첨해서 학교가 정해질 때까지 마음을 조이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파도 거센 동해안. 밤과 낮을 이어 조국을 지키는 우리 젊은 향토 예비군. 그들은 이번에 주문진에 침입한 붉은 이리떼들을 단숨에 몰살시켰습니다. 내 고장은 내가 지킨다는 방위 신념을 행동으로 입증시켜준 강원도 명주군 주문진 현장입니다. 고무보트를 타고 교묘히 주문진에 침투한 무장공비들은 주민등록증을 비롯한 100가지 증명서를 빼앗고 해안초소에 침입해서 대항하는 염순경을 무수히 난도질해 죽이고 겁에 질린 사동안군을 묶어놓고 이순경을 붙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묶인 채로 뒤박질해 이 사실을 향군에 알린 소년 안군의 기지와 용기로 말미암아 달아나던 무장공비들은 향군과 경찰의 총에 맞아 모조리 소탕됐습니다. 한편 치안국에서는 전국
치안 책임자 회의를 이곳 주문진에서 갖고 대간첩 작전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을 토의했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무장 공비들이 빼앗아갔던 여러 가지 증명서와 그들이 갖고 넘어왔던 여러 가지 노획품입니다. 주문진 무장공비 수탕전에서 수훈을 세운 송경장, 강경장, 향군 엄부중대장, 박소대장, 그리고 소년 안군입니다. 1계급 특진에다 훈장을 받은 수훈자들은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칭찬과 격려를 받았습니다. 이 용감스런 5분에게 우리 전 국민은 아낌없는 찬사와 감사를 드리면서 싸우며 건설하는 철통 같은 우리의 반공태세를 다시 한번 증비합시다. 박정희 대통령의 초청으로 이스마일 나시루딘 말레이시아 국왕 내외분이 18명의 공식 수행원을 대동하고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박 대통령은 한말 두 나라가 뜻을 같이 하는 이웃으로서 평화와 안전을 위한 노력을 함께 해왔음을 상기시키고 폐하 내외분의 방한을 환영했습니다. 나시루딘 국왕은 평소 찬양해오던 한국을 방문함으로써 발전하는 한국의 활기찬 전진을 자세히 배우겠다고 답했습니다. 이 화면은 박 대통령이 1966년 말레이시아를 방문해서 나시루딘 국왕과 만나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와 말레이시아는 1962년 5월 1일자로 정식 국교 관계를 수립한 바 있습니다. 공항으로부터 서소문 육교까지 연도를 메운 수십만의 환영 인파를 지나 나시루딘 왕 일행은 시청 광장에 마련된 환영대회장에 도착했습니다. 김현옥 서울특별시장은 400만 서울 시민의 이름으로 행운의 순금 열쇠를 증정했습니다. 방한 이틀째 나시루딘 국왕은 청와대로 박정희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이날 두 나라의 지도자는 20분 동안 정상회담을 갖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두 나라의 전통적 우호를 증진하며 보다 긴밀하게 협력하기 위한 방안에 관해 널리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또 이날 회담에서는 북한군의 계속적 도발과 중공의 핵무기 위협 등 아시아 공산 세력을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문제를 비롯해서 월남의 평화 달성을 위해 자유우방이 공동으로 지원하는 문제, 유엔과 아스팍 등 여러 국제기구를 통한 두 나라의 협조 문제, 경제협력과 통상 확대 문제, 그리고 문화협력 증진을 위한 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협의되었습니다. 이날 저녁 우리 대통령 내외분과 나시루딘 국왕폐하 내외분은 신범식 문화홍보부 장관의 안내로 시민회관에서 우리나라의 민속가물을 감상했습니다. 박 대통령 내외분과 함께 로열닥스의 자리를 나란히 한 국왕 내외분은 무대 위에 펼쳐지는 갖가지 우리 음률에 박수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아시아, 새로운 태평양의 물결이 요동치는 새로운 미래를 향해 더욱 굳혀진 두 나라의 유대가 약진과 발전의 힘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5월은) 푸르거나 우리들 세상 제47회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전국 방방곡곡에서는 어린이를 위한 갖가지 행사가 꽃을 피웠습니다.
이 화면은 소년동아일보가 서울운동장에 마련한 기념 행사로 어린이를 위한 가정 행렬입니다. 어린이는 나라와 결의의 앞날을 이어나갈 새 일꾼이며 새싹인 까닭에 곧고 아름답고 씩씩하게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밝은 태양 아래서 맑은 사회 속에서 우리의 새싹들이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살피는 것은 어른된 모든 사람들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어린이날 남산 중덕에는 박 대통령 내외분이 참석한 가운데 어린이회관이 기공돼서 뜻깊은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린이를 위한 최대 종합시설이 될 이 어린이회관은 400평 대지 위에 연건평 2500평, 지하 2층, 지상 7층으로 오는 11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민영으로 새 출발한 대한항공이 국제선을 확장해서 새로운 서비스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DC9 쌍발 젯 여객기로 서울과 도쿄 그리고 서울과 오사카 간을 운행해오던 대한항공공사는 이번에 YS-11A 진영 다보부럽 여객기 세대를 새로 마련해서 국내선과 함께 서울, 일본 후쿠오카선을 주항하게 되었습니다. YS-11A 진영 다보부럽 여객기는 어떠한 기후 조건에서라도 그리고 아무리 상태가 나쁜 활주로에서도 안전하게 이착륙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로써 태극기를 달고 창공을 누비는 우리나라 민간 항공기는 DC9을 비롯해서 모두 12대로 국내선과 한일 노선에 주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항공에서는 오는 8월 초에 사발 대형 젯 여객기를 마련, 우선 서울 홍콩을 운행하게 되는데 이제 우리는 우리의 기술진이 운영하는 항공기를 이용함으로써 보다 더 많은 외화가 절약되고 또한 우리의 국위를 선양하게 될 것입니다. 실록의 계절을 맞이해서 각 대학에서는 기념축제가 한창이었는데 이것은 이화여자대학에서 있은 금년도 메이퀸 대관식, 선망의 대상인 금년도 5월의 여왕은 이성리 아가씨가 차지했습니다. 한양대학교에서도 개교 30주년을 맞이해서 행당 문화잔치를 벌였습니다. 5월의 공주에는 공대 김경희 양이 복만은 아가씨가 되었으며 대관식이 끝난 후에는 쌍쌍 파티와 캠퍼스 파워 등 가까이 흥미있는 프로가 진행되었습니다. 면직물의 우수성을 세계에 널리 알리기 위해 세계 일주 여행 중인 목화 아가씨가 우리나라에서 패션쇼를 가졌습니다. 목화여왕 캐시 모헤드 양은 사진에서만 보아왔던 아름다운 우리 한복을 처음 입었다면서 패션과 친선으로 면직물 의상의 품격을 더욱 높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참가한 여배우들의 우아한 옷맵시가 한층 시선을 끌었습니다. 혈애와 나라 위해 목숨을 바치니 그 정성 영원히 조국을 지키네. 조국에 산하여 용사를 잠재우소서. 충호는 영원히 결의 가슴에 님들은 불멸하는 민족혼의 상징 날이 갈수록 그 충성 새로워라.
일제의 압박과 서름에서 벗어난 파리로 결의 가슴마다에 태극기를 펼치면서 우리는 온 광복 24도를 맞이했습니다. 춤을 춘다 이여이 모시려는 마른 이 반이 맞지하니 내가 있사신가 박정희 대통령은 이날 경축사에서 나라 사랑하는 마음 하나에 우리 모두가 한데 뭉치고 온 힘을 기울인다면 우리의 염원인 국토 통일도 그리고 조국 근대화도 모두 이룩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뜻깊은 광복의 즈음에서 정부는 제1거류민단 대표와 만나 60만 교포의 항구적인 보호 대책을 협의했습니다. 거류민단 일행은 박 대통령에게 모국 방문 인사를 드렸습니다. 대표들은 뼛속으로부터 그리던 모국의 정을 흐뭇하게 느끼고 나의 조국이 이렇게 발전되어 있다니 놀랍다면서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무렵 서울 사직공원에는 이조 중엽의 대학자 율곡 이 선생의 동상이 세워져 가시님의 뜻을 기렸습니다. 율곡 선생은 임진왜란이 터지기 10년 전에 이미 10만 양병의 필요성을 나라에 진언한 자죽방의 선구자이기도 합니다. 그 당시 율곡 선생의 말대로 국방을 튼튼히 했더라면 외란을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긴 세월이 흘렀지만은 동상을 우러러 느껴지는 마음 고개를 숙이게 합니다. 이에 여당은 부득이 국회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서 국회 특별회의실에서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리하여 기명투표로 122명의 찬성을 얻어 헌법 개정안은 통과된 것입니다. 농성으로 어지러워졌던 의사당은 개헌안이 통과되자 더욱 어수선해졌었습니다. 6.25와 같은 전면 전쟁을 도발해왔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송두리째 희생하는 한이 있더라도 일보의 양보도 있을 수 없고 군관민 전방과 후방의 구별 없이 한 덩어리가 돼서 최후의 결판을 짓겠다는 각오로서 마지막까지 싸워 통일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유아시아의 방패, 믿음직한 얼굴들의 장엄한 분열 광경입니다. 대우도 정연한 육해 공군과 해병대, 파월 부대, 향토 예비군 부대, 그리고 155mm 곡사포 부대 등 기계화 부대, 기관단총으로 무장하고 보무도 당당한 여군 부대의 사기는 하늘을 찌르는 듯 했고, 하늘에는 3천만의 불침번을 외치는 우리 공군 신여기들이 우렁찬 폭음을 남기며 공중을 분열했습니다. 이렇게 장엄하게 펼쳐진 분열은 문자 그대로 아시아 최강의 막강군을 자랑한 웅대한 민족의 힘 그것이었습니다. 육해공 해병대 도보부대와 포병 그리고 기갑부대가 서울 중심가를 누비며 경축 퍼레이드를 벌였습니다. 우리에게는 60만의 국군이 있으며 향토를 지키는 250만 향토 예비군이 있습니다. 또한 세계 어느 나라 국민보다도 투철한 반공정신으로 뭉친 국민이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조국의 영광을 다진 이 늠름한 행진에 시민들의 환호성은 하늘을 울리고 지축을 흔들며 가두를 누비는 탱크 등 신의 최신식 무기에 우렁찬 대열이 시민들에게 선을 보여 자주국방의 위력을 제3 입증했습니다.
연전연승의 빛나는 전통, 침략을 위협하는 늠름한 용자, 대지를 흔드는 장엄한 대오, 하늘을 찌르는 드높은 사기, 정녕 조국의 앞날의 영광을 약속하는 희망이요 등불이며 약진 한국의 상징인 동시에 자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무렵 대구에서는 극동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최신 전천후 전투 복격기 팬텀 전투비행대가 창설되었습니다. 20년 전 맨손으로 발족한 우리 공군이 세계 최고의 최신의 기를 보유하게 돼 동남아시아 자유우방국에서 가장 우수한 전술 공군으로서 북한 괴뢰 공중 기습 도발에 즉각적인 보복 공격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또한 성년이 된 우리 공군 보람애들이 한강 백사장 상공에서 보여준 공중 전시 실황입니다. 자유의 투사 FOA 핑거팁 편대의 선도 비행에 이어서 스카이레이더기가 개회 비행을 했으며 세계 네 번째로 보유한 최신의 F-4D 팬텀기가 다이아몬드 편대를 지어 처음으로 선을 보였습니다. 또한 이 무렵 한국영화인협회에서는 일선 장병을 위문했습니다. 이들 일행은 일선 장병들을 방문하고 그동안 영화인협회에서 수집한 각종 위문품을 나누어주고 장병들을 위한 위문 공연을 베풀어서 잠시나마 일선 장병들의 마음을 흐뭇하게 했습니다. 권을 소중히 짙게 해냈습니다. 특히 개표상황을 신속히 알리기 위한 국내외 보도진들의 활동상이 더욱 분주했습니다. 미국 AP통신의 존 로들리 기자는 이번 국민투표에서 한국의 새로운 번영의 기수인 박정희 대통령과 그의 정부는 국민의 틀림없는 지지와 신임을 얻을 것이라고 미리 보도한 바 있었습니다. 전국 개표 결과를 보면은 찬성이 755만 3,655표, 반대가 363만 6,369표로 판가름되었습니다. 10월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재황 위원장은 이번 신임 국민투표의 가결을 정식으로 공표했습니다. 두 나라 현안 문제를 협의하는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발표된 공동성명을 보면은 두 나라 대통령은 내년에 통상협정을 맺기로 했으며 대한민국에서는 기술조사단 파견과 의료단 파견을 드리고 의료기저와 의약품을 지원하는 데도 합의했습니다. 또 니제리아 농업과 공업 부문의 기술 지원과 기술자 훈련 문제도 아울러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니젤 공화국은 북한 괴뢰 도발 행위가 한국의 평화와 안전에 위협을 조성하고 있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국제연합에서 대한민국의 입장을 전폭적으로 계속 지지할 것을 확약했습니다. 그리고 10월 28일 밤에는 신범식 문화공보부 장관 안내로 우리나라 민속예술을 감상했습니다. 리오리 대통령 내외부는 무대 위에 펼쳐진 부채춤, 북춤, 그리고 가야금 병창 등 한국 고유 예술을 흥미있게 관람했는데 지롱 열띤 박수를 보냈습니다. 쪽으로 꺾어가지고 한국의 공격 되겠습니다. 앞으로 숏패스 받아가지고 천천히 몰고 넘어서는 한국팀의 공격. 한국의 공격입니다. 왼쪽 사이드 쪽에서 왼발로 멋지게 정면을 내서 트루 패스 볼
헤딩 미스는 인도네시아 좌측 메시로는 한국팀 다시 좌중간 중거리 페널데리아 외곽 부근에서 한 사람을 뽑아 옆으로 슛 돌렸습니다. 센터링이었습니다. 다시 헤딩 마크는 인도네시아 문전에서 슛해봐서는 약한 골. 골키퍼 잡아내 길게 내차 다시 미들필드에 떨어지는 볼 다시 한국 잡았습니다. 뒤로 첫 패스 한국의 공격 이번에 우중간 문전을 향해서 센터링했습니다. 많은 반격하는 인도네시아 그러나 한국의 골키퍼 잘 잡아냈습니다. 롱킥 하프라인을 훨씬 넘어 인도네시아 진영 인도네시아 위기를 머면 문전에서 길게 내차 위기를 머면하는 인도네시아 다시 한국 잡았습니다. 좌중간 중거리 천천히 몰고 들어 거리를 좁혀기는 한국팀 왼발로 멋지게 센터링 했습니다. 문전에 혼전 돌려다가 다시 우중간에서 센터링 좋은 볼입니다. 헤딩 슛 두 명의 선수가 규칙에 들어가 몸으로 밀어넣어 슛 성공시키고 말았습니다. 정강진 선수가 귀중한 한 골을 넣어서 결국 1대 0으로서 강호 인도네시아를 눌러으로써 당당히 우승의 영광을 차지했습니다. 한편 제5회 아시아 농구 선수권대회 최종 결승전인 한국과 필리핀의 대결입니다. 검은 유니폼이 한국팀, 흰색 유니폼이 필리핀 팀입니다. 제4회 때 우승팀인 필리핀과의 대전은 처음부터 불을 뿜는 시소 막상막하의 경기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와일드하고도 러프한 필리핀 선수들에게 그러나 우리 선수들은 끝까지 스포츠맨십을 발휘한 페어플레이로서 대절했습니다. 전반전은 아슬아슬한 47대 47 동점. 그러나 후반전 중반부터 우리 선수들의 작전이 주요해서 한 점 한 점 착실하게 경기를 리드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필리핀의 반격 러닝슛 성공시키는 필리핀 한 골을 만회했습니다. 한국의 반격 외곽에서 돌리면서 찬스를 내다가 중거리 오버 패스 받아 골 밑에 슛 바운드 패스 슛 골이 됐습니다. 스코어를 가설하는 한국팀 필리핀의 역습 중거리 슛 노볼 왼볼 리바운드 잡는 한국팀 한국의 공격 되겠습니다. 앞으로 오버 패스 두 사람째 뽑아 맹렬하게 몰고 들어가 런닝슛 골인 그러나 와일드 차징으로 쓰러지는 한국 선수 프리스로 골인 됐습니다. 점점 스코어의 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필리핀의 프리스로 실패 잽세게 뽑아내는 한국팀 다시 한국의 공격 되겠습니다. 볼을 높이 치겨들어 바운드 패스 프런트 넘어서 오른쪽 사이드 쪽으로 런닝슛 골인 됐습니다. 필리핀의 역습 필리핀의 공격 런닝슛 골인 됐습니다. 다시 한국의 공격 점프슛 노골 탭슛 골인 됐습니다. 하지만 다시 쓰러지는 한국 선수 그러나 이 경기에서 당당히 우리 한국팀은 95대 86으로서 필리핀을 물리치고 8전 8승 전승무패의 혁혁한 기록으로서 당당히 제5회 아시아 선수권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영광의 시상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승을 차지한 한국팀 1층 높은 단상에서 태국의 타넘 키티카처럼 수상이 걸어주는 영광의 금메달을 지금 수여받고 있습니다. 키티카처럼 태국 수상이 직접 우리 선수들 몸에다가 목에다가 영광의 금메달을 걸어주고 있습니다. 실로 감격적인 영광의 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장례능동차게 우리 애국가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지금 태극기가 개양되고 있습니다. 한복판 1층 높은 자리에 우리의 태극기가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 2등을 차지한 필리핀, 그 오른쪽에 3위를 차지한 일본기가 개양되고 있습니다. 이리하여 우리 한국 농구는 사상 처음으로 아시아의 정상을 당당히 정복하고야 말았습니다. 안양 천리길이 5시간 정도로 서울과 부산을 내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뗄같이에서 경부고속도로와 울산공업단지를 연결하는 언양-울산 간 민영고속도로도 개통되었습니다. 길이 16km의 4차선으로 준공된 언양-울산 간 고속도로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민간 자본인 한국신탁은행이 18억 원을 투자한 것입니다. 번영의 고속도로가 도시 농촌의 격차를 줄이고 우리 경제가 완전히 균형 자립하게 될 날도 머지 않습니다. 이게